안녕하십니까, 폰통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이폰 6 플러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분에서 길게는 한 15분 정도까지도 설명을 하는데 미리 이제 경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매는 나중에 맞을 수 있게. 어, 우선은 뭐 디자인 예쁜 거는 뭐 두말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바디에, 그리고 이제 요 로고만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안테나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여기 보시면은 아이패드 에어와는 다르게 요렇게 그 라인이 밑에와 대칭이 되기 위해서 요렇게, 글쎄 카메라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리가 살짝 위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엣지를 넘어올 때 이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이번에 FHD로 되면서 그 전에 아이폰 5S에 비해서 화질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아이폰은 항상 그랬지만 이제 밝기가 엄청 밝아졌습니다. 이번에 500CD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의문을 가지실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일반 LCD 패널 그 모니터들 보통 450을 넘지 않아요. 얘가 500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밝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좀 강한 날에도 어느 정도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아이폰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 그 카메라가 색 구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한데요. 우선은 요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어두울 때 찍은 거예요. 저녁 노을이 막 지고 있을 때 찍은 건데 얘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게 같은 빛의 양으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렌즈 각도가 조금 더 와이드 앵글이라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같은 거리에서요. 근데 얘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잡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얘는 색이 과장이 됐어요. 이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색들이.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진하지가 않고 좀 과장이 된 부분이 큰데,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노이즈도 좀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거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잡아냈지만 색깔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얘가 훨씬 제 눈이 보는 것과 똑같은 색을 구현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밝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은 요것도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구공을 찍은 건데 색깔이 원래 이런 색이에요. 요거가 훨씬 더 과장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포커스도 이제 같은 거리인데도 얘가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어두운 곳에서 찍었는데 둘 다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디테일이 다르죠. 얘는 1300만 화소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디테일을 잡아내야 하는데 얘가 800만 화소가 더 많은 디테일을 잡아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찍는 게 있어요. 바로 청바지. 청바지를 왜 찍냐면, 청바지를 지금 이게 화면으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 그 섬유 사이에 있는 잔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제가 이제 항상 비교를 하는데요. 얘도 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질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색
색을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제 청바지랑 더 비슷한 색을 구현해낸 화면은 아이폰입니다. 화면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자체가 그렇게 색을 잡아내죠. 그리고 얘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내긴 했지만 보면 얘는 노이즈가 좀 있어요. 얘는 노이즈가 좀 덜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창문 밖으로 찍은 사진인데, 네, 보시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시죠? 지금 방충망이 있어서 지금 요거는 좀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얘는 방충망이 있음에도 뭐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항상 이제 특히나 이제 약간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폰이 좀 우세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장점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우선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먼저 언급을 할게요. 요즘에 이제 밴딩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이 올렸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눌러서 꺾었을 때 여기가 휘어요. 요 부분이 요렇게 휘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기는 하죠. 이렇게 큰 전화기를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어요. 뭐 옛날 베가 아이언 1처럼 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을 했다면 훨씬 더 튼튼해서 꺾을 수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인데다가 여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같은 라인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꺾었을 때 이 부분이 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얘를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넣고 어딘가에 앉으시면 문제가 생기겠죠. 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유리입니다. 앞유리가 디자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제가 이제 노트2도 이런 앞유리를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깨져요. 특히나 이제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죠. 요렇게 쓰러졌을 때 그냥 타일에서 깨져버리더라고요. 그 대리석이나 이런 튼튼한 그런 재질 위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기만 해도 완전 화면이 깨집니다. 이 유리가 깨져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를 떨어뜨려 볼 수는 없고, 제가 아직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셨던 분들의 동영상들을 봤어요. 거의 10개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실험을 빼고는 아이폰이 훨씬 다른 폰들에 비해서 잘 깨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한 분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꽤 높이서 떨어뜨렸는데도 안 깨지더라고요. 흠집만 좀 나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쇼킹한 부분이긴 한데요. 바로 OIS 기능입니다. 지금 아이폰 6에는 없고 6 플러스에만 있는 OIS 기능,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얼마나 되느냐?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안 흔들리는 것 같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면 지금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떨리는 게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 지금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심장 박동 때문에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폰들은 어떤가 볼게요. 지금 OIS를 지원하는 다른 핸드폰입니다. 베가 아이언 2.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얘는 이제 포커스 맞추는 거 자체는 조금 오래 걸려도
이 흔들림을 보세요. 지금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에다 놓고선 비교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이렇게 같은 부분을 보이시나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딱 붙여놓을게요. 보이시죠? 지금 아이폰에 있는 거는 굉장히 흔들리는데 배가 아이언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저렇게 막 떨리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흔들 때 좀 움직이는 정도지 저렇게 아이폰처럼 막 떨리진 않아요. 아이폰이 정말 아이폰 6 플러스에만 넣어준 이 OIS 기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캐주얼하게 사진 찍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빛이 많이 없는 실내에서 찍을 때는 아이폰만큼 잘 찍히는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없죠. HTC에서도 뭐 마이크로 픽셀을 사용해서 뭐 잘 찍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은 아이폰을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 OIS 기능이 있음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뭐죠? 매너 전환 버튼. 요거가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덜렁거리지도 않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처음 껐다 켰다 할 때 거의 이게 제가 부러뜨린 줄 알았어요. 뭔가를 하도 덜렁거려가지고. 근데 원래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디테일이지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애플로서는 큰 디바이스를 처음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실험 단계일 수도 있지만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실망도 조금 크네요. 저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iOS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스펙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모든 동작이나 이런 앱을 구동시키는 구동 시간이나 이런 것이 훨씬 빠르죠. 카메라만 해도 굉장히 이제 구동 속도가 빨라요.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가 바로 백 버튼인데요. 이렇게 밑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항상 편하게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백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항상 저 왼쪽 구석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위 여기 메일 이메일을 들어가 봐도 여기 메일 상자로 갈 때 항상 뒤로 가는 거는 이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가장 그 터치하기 힘든 자리에 있어요. 물론 이번에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2번 터치하면 밑으로 모든 화면을 내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백버튼 일반 이제 안드로이드 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백버튼이 달려있죠. 이 자리에 여기만 터치하면 되던 거가 이제는 2번 터치를 해서 내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을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백버튼을
요쪽쯤에다가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편하게 모든 앱을 한 손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구석이 그래도 한 손으로 다 썼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 아이폰도 좀 더 발전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아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제가 이제 또 새로 알게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올리는 동영상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